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슬프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희로애락에는 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평소 돈이 없거나 돈 때문에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중요한 돈에 저주가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저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돈을 잃게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는 돈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에너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저주를 풀고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억 원이라는 많은 빚을 졌던 저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방법이니만큼 돈에 대해서 더욱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소중한 당신에게 더욱 많은 돈들이 함께 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이 많으면 돈이 다가오지 않는다. 자신이 뱉는 말은 그대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어떤 나날을 보내는가에 따라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어떤 나날을 보내는가 어떤 인생을 보내는가 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등이 정해진다. 내가 처음으로 쓴 책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 거듭 강조하며 전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 돈은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에 매우 민감해서 그런 에너지가 있는 장소에는 다가가지 않는다. 돈 자체가 풍요로움의 에너지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돈을 신뢰하고 돈에 대해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갚아야 할 빚이 많은데 안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안해하는 게 정상이죠.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불안감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과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주는 발신을 먼저 받고 움직인다. 항상 발신이 먼저다. 돈을 신뢰하지 않아서 불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한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아주 커서 매사의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무의식 중에 그러고 보니 하고 기분 나빴던 일을 찾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이 낳는 것은 돈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사건들이다. 돈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이나 불안도 우주 공간에서는 저주 같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에는 본래 걱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사랑과 안심과 신뢰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가져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저주와 다를 것이 없다. 걱정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자신의 심신을 지키기 위해 이용하는 보호 장비 같은 것이다. 우주에서는 불필요하다. 연애나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남편에 대해 이 사람 바람 피우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주문이 우주로 보내지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주문이 우주로 보내지며 우리 아이는 자립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야말로 캥거루족을 낳는다. 반대로 금전운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은 걱정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고 돈과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너를 믿는다. 내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 지원해줄게. 라는 긍정적인 말과 신뢰를 얻으며 자랐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란 환경이 걱정과 불안 속에 있었다고 해서 평생 거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의 당신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진정한 나에 대해 항상 신뢰하는 말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괜찮아. 나라면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믿어. 최선을 다해 나 스스로를 지원할 거야. 내가 2억 원의 빚을 9년 만에 변제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 만에 변제하겠다고 결심한 뒤 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이미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누려라. 파랑새라는 동화를 알고 있을 것이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인 틀틀과 미틀이라는 남매가 이웃집 할머니로부터 딸이 병에 걸렸는데 파랑새 좀 찾아주겠니? 파랑새만 데려오면 우리 딸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부탁을 듣고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돈이 필요하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파랑새를 찾으러 무작정 떠나는 틀틀과 미틀 같은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틀틀과 미틀은 꿈속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추억의 나라, 행복의 나라, 미래의 나라에서 남매는 파랑새를 발견하지만 그 나라들을 빠져나온 순간 파랑새는 다른 색깔로 바뀌거나 죽어버려 남매를 크게 낙담시킨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남매가 잠에서 깨어보니 그토록 찾아다녔던 파랑새가 집 안에 있는 게 아닌가. 틀틀이 키우고 있는 새가 파랑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행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는 멋진 동화다. 돈이 선물하는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그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 멀리에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잔뜩 쌓인 청구서를 무시하고 오늘 가게를 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날 티셔츠 한 장을 구입해준 고객에 대한 기쁨도 잊었다. 어딘가 멀리에 있을 아직 본 적도 없는 돈이 풍족한 생활이나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행복을 얻는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행복,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로 시선을 돌려보자.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소중하게 여기자. 이미 존재하는 그 풍요로움을 한껏 누리고 느껴보는 것에서부터 풍요로움은 증식된다. 세 번째, 감출 수 없는 것이 우주의 구조다.
우주는 존재를 무시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나아가 현재의 우주는 사랑의 에너지를 강화하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존재를 무시당한다는 데에 너그럽지 않다. 그럴 경우 돈 문제 등을 감추려 하면 우주는 모든 힘을 기울여 봐, 여기 있잖아 라며 당신이 감추고 있는 것에 빛을 비춘다. 우주는 당신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빛을 비추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곳, 그곳이 우주다. 나는 내 빛을 들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상점을 경영하는 이상 고객을 상대하며 사실은 이번 달 매상이 너무 안 좋아서요 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돈을 꽤 잘 버는 척 행동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자기계발 서적 등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흉내를 내라 라는 글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다. 부자의 언행을 흉내내면 그것이 그대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되어 우주가 실현을 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부자 흉내를 내면서 돈이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거잖아. 일만 잘 풀린다면 감추는 일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감추면 안 된다면서 사실을 감추는 게 맞다니 대체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상대방에게 그것을 감추고 있는가다. 인생의 파트너인 아내에게 불륜을 감추거나 결혼하려 하는 상대방에게 빚을 감추거나 거기에 커다란 죄악감을 느끼면서 계속 감추는 것. 이것이 인생을 후퇴시키는 커다란 문제다. 덧붙이자면 나는 현재의 아내와 만난 시점이 빚이 수령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반드시 갚을 거야 10년 안에 라고 결심한 이유여서 엄청난 기세로 금전운이 상승했고 변제에 부지런히 힘을 쓰고 있던 시절이었다.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였기 때문에 감추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고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우자를 만나겠다라고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혔다. 그리고 결혼은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기다려줘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응?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빚을 모두 갚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나의 빚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후일담이지만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만약 내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 생각하기도 싫다.